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제주도의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제2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우리 김태현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강만관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민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연속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그 2차 종합계획, 지난번에 1차 종합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2차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과 목적, 우리 기획관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2차 국제도시 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 동안 제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대중국 전략을 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그 대중국 전략은 산업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종합계획 관련해서 좀 더 기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그 제주도 입장에서는 예.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는 체제를 이어받아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 달성해야 되는 두 가지 그 플랜을 갖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속에 포함해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만 특별법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부담도 가고 또 제시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실체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도민에게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어떤 계획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강호진 대표님, 그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영역을 했는데 무려 13억이 넘는 그런 많은 13억 6,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보완 수정 계획도 있었는데요. 예. 어떤 총평을 좀 해주시죠, 우리 강호진 대표님께서. 우선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메인 하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니냐.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장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기조로 해서 잘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1,500페이지인데 사실 도민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 참여가 없었다는 게 세 번째로 또 문제점은 대표적 슬로건이 문제입니다. 그때 최종 보고서에 보시면은 중국어로 소통 무한, 호락 무한 제주. 그러니까 교류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즐거움이 있는 곳 제주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건 하이난성에 맞는 거죠. 하이난성 발전계획에 맞는 것이지 제주도민한테 맞지 않는 것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라리 사라봉에 가서 장명소 가서 50만 원만 주더라도 더 많은 더 좋은 장명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주도민하고 맞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차 종합개발 계획 자체가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실천을 옮기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혹평을 하시네요. 제주에 맞지 않는 옷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쓸 걸 가져온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을 하려면 1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2차 종합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에 대한 그 종합계획의 목표는 그 제주를 그 오락생 관광지보다는 교육, 연구, 휴양 중심의 고급 문화 지형지로 개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2차는 그 오락성이 광한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업지 시세에는 분명히 어쨌든 그 직항 노선이 개설된 동부가 관광시장에 외국 관광지 다변화를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중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요거를 들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갑자기 중국만을 중심으로 2차 종합 계획을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어찌됐든 당시에 우금민 지사 재임 시절이죠.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란 한 나라를 타겟으로 삼아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물음표가 있고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중국이 2010년에 G2 국가로 출발하고 2008년 네. 그 미국발 외환위기 그 이후에 네.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중국이 크게 부상할 중국이 때죠. 해외 관광객 인구가 가장 많고 지속적인 성장하면서 그동안 일본 그 중심의 외국 관광객에 있던 그런 거에서 중국 시장을 굉장히 끌어오자. 예.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창출하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반영된 거였습니다.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 외에 국가 정세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거에 맞춘 어떤 그 공급 중심의 계획을 출발하다 보니까 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 우리 기획관님도 우리 기본 전략이라든가 2차 종합계획 총평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실제 우리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아까 연구원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의 영향을 이제 관광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그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실제 그 투자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제가 네. 보건데 일단 기본 출발이 잘못되었다. 예. 이제 국제자유 종합계획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예. 계획이었는가. 예. 그 중심에 도민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그 당시에 접근하기 쉽고 예. 투자 유치가 좋았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사드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하고 중국과의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격탄을 제주도가 맞은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 주인공이 도민이 있어야 되는데 도민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취약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뭐 전술적으로 예. 중국이 큰 나라가 되니까 예. 어떤 특정 파트에 대해서는 대중국 전략을 쓰는 건 맞는데 예. 종합 최상위 법정 계획의 최종 큰 테마 자체를 모든 걸 중국으로 맞춘 건 제가 보기엔 엄청난 실수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앞장에 보시면 4대 기조 중에 자립과 자존이 나와 있습니다. 자립과 자존과 중국 예. 함께 하자는 건 내가 보기엔 맞지 않는 압법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예, 좀 더 깊이 있게 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그 핵심 프로젝트가 12개 전략 과제였는데요. 예, 우리 기획관님이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12개 전략 사업은 네. 이제 그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라든지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예. 에드마이스 사업, IB, R&BD 클러스터 1차 산업 수출 산업화, 그리고 제주 신공항 건설, 제주투자은행 설립,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 예. e스포츠 레저밸리 사업, 예. 10만 인력 양성 사업, 세계 환경 수도 조성,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이제 12대 전략 산업이고요. 예. 396개 분별 사업과 이제 18개 계획 지표가 이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수정 보완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박사님께도 이제 본격 그 참여를 하셨는데 예. 수정 보완 계획은 또 이제 19대 전략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19대 전략 사업은 예. 그 국제 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있어야 예. 된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플랫폼, 예. 자본에 대한 플랫폼, 예. 물류에 대한 플랫폼을 해 가지고 7개 사업을 이제 추가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2차 그 계획에서 예. 12개 사업이 굉장히 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예.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도 없고 추진에 대한 동력을 언제 상실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끌어가자는 그런 전략하에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좀 이따 논의를 하고요. 이 종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먼저 왔습니까? 예. 우선 12대 전략 산업이면 도민들이 대부분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주발전연구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가 12대 전략 산업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2대 사업 중에 핵심적이었던 뭐 랜드마크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뷰티케어 빌리지, 그리고 에듀마이스, 투자은행, 마지막으로 세계환경소조사는 아예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화려한 제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도민들의 인지도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인 투자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던 게 아니라 아예 도민들의 관심이 다 멀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관심이 있다고 했던 도민이었던 저도 잘 몰랐고요. 그 2016년에 한번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뷰티케어 빌리지가 73.7%, 에듀마이스 78%, 뭐 R&B 클러스터 80.2%가 이 도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2차 종합계획 심의 세부 사업에 봤을 때 거의 도민들하고 동떨어진 계획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민이 없었던 거예요. 종합계획 속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나와 있고요. 저는 2차 종합계획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차 종합계획을 할 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이 12대 뭐 19개 전략 사업 굉장히 좀 도민들이 난해하고 또 모르고 또 사실은 캐비넷으로 머물렀던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금 12대 전략 사업 아까 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민 참여에 의한 그런 이제 계획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대 전략 사업 중에 이제 그린 스마트 시티라든지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이 1차 산업 이제 수출 산업화라든지 이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그 사업들이 주체들이 공감대가 이제 미흡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이제 3차 계획할 때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캐비닛식 사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도전적 과제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도전적 과제가 포함돼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과제들이 도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좀 종합적으로 12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7대 선도 프로젝트를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는가? 추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 그 연구기관이나 이런 그 학회 이런 데서 제안하고 있는 유망 산업들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제주에 적합한 그러한 것인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5단계를 거쳐서 제주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뽑아냈습니다.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뷰티케어 빌리지 같은 경우도 의료 중심의 그 관광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뷰티케어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12개 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영된 계획은 중앙정부 예산 반영까지 되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우리가 계획에 수립했지만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될지 안 될지 하는 상황 변화가 있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겠다는 사업 몇 개만 했다가 상황이 안 맞아서 취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사업을 단순한 개수로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제주에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는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많은 도민들은 이런 복합 리조트 형태의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하고 성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이익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귀결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과의 괴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계획이었다.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 12개 전략 과제 뭐 19개 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되었고 어떤 거는 아예
유명무실됐고 이런 것들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2대 전략 과제 중에서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1차 산업 수출 산업화라든가 예. 제주 신공항 건설은 지금 제2공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고요.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라든지 예. 10만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개발원과 지금 신화역사공원에서 지금 인턴십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세계 환경 수도도 이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 해상 풍력 단지 조성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일단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획 대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과대포장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사실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게 좀 말씀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안 되는 이유는 박사님 말씀, 김태현 박사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삼성경제연구원이랑 발전연구원이 중심적으로 해서 짠 거는 맞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공론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도민들이 인지도가 없는 것이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그 도민들이 왜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논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했던 단기 수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수치는 많이 거대해졌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제주도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여기로 유출된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 자료입니다. 지역 호텔앱이 한 1,500억에서 조로 한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매출 상승이 제주도에 남아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잡고 집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 부분이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예. 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2차 예.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보다 예.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체에 대한 예. 어떤 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도민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지역 사회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 제주다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 이게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룹이나 그 사고 내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추진이나 예. 성공 이것을 원치 않는 측면이 공존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도민 사회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력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볼 텐데요. 12대 과제 중에 그 신공항 문제, 그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문제, 또 해상 풍력 단지, 요거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신공항과 제2공항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 신공항이 과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여전히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네. 랜드마크적 복합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미 제주도에서는 2015년 4월에 신화역사공원을 랜드마크적 리조트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고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또 이게 사회적 갈등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명확하게 좀 도가 예.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부지 마련까지도 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일단 고시는 한번 됐다는 적이 예.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한 다음에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상당히 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공항하고 예. 제2공항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종합계획할 때 신공항하고 지금 현재 제2공항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역 사이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번에 예. 우리 저희 그 고향인 대정읍의 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그 동의안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 제가 동네 가서 알아봤습니다. 왜 이런 예. 상황이 발생했는가 보니까 동네 분들이 모르셔요. 그 한 동네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해상풍력이라는 경관을 해치는 거잖아요. 예. 모순이 있는 거죠. 그 친환경인 전기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경관을 해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많이 반대하는 그리고 것 같던데요. 예. 그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면 예. 지중으로 해서 전선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동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제가 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호진 전 대표님께서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랑 제1단계 신화학사공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물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은 예. 10년 동안의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진척률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육관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공항하고 제주 제2공항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신공항 부분은 어쨌든 제 관광객이 이제 우리 제주공항의 포화를 예측해가지고 18년도에 포화될 걸로 예측해서 예. 신공항 할 걸로 했다가 이제 제2공항으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전혀 이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해상풍력단지도 이제 지구 지정은 됐지만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유치 마을에 대한 어쨌든 사업 추진 이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지구 지정 절차를 이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그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는 보면 컨벤션 센터하고 쇼핑 테마파크 이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이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카지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그 강원하고 제주하고 또 지역 사회하고 굉장히 그 찬반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카지노가 포함된 그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가 있었으면 투자자가 벌써 생기고 추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의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캔슬됐고요. 공항 문제는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기존 공항 확충, 그 다음에 새로운 공항. 이러한 형태로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제2공항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공항 확장하는 것 외에 다른 공항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와 연관해 가지고 뭐 제2공항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해상풍력은 굉장히 그 뭐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력과 여러 가지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해상에 입지하는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제조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저 궁금한 게 박사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신화역사공원이 현재 시점에서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인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이 출발 자체가 성격은 그것처럼 보여지지만 7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틀 속에서 신화역사공원이 있었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는 신화역사공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2015년 4월에 도가 신화역사공원을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라고 고시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실제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좀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제주도에 랜드마크가 신화도 없고 역사도 없는 신화역사공원이냐 심지어 카지노가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우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하면 사실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논의할 전략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1차 산업 그 수출 산업화 문제 또 세계 환경 수도 추진 문제 요거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진 대표님 먼저 말씀하세요. 1차 산업의 수출 산업화 사업과 세계 환경 수도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특히 세계 환경 수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의도 하고 했지만은 실제 지금 진척된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수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세계 환경 수도 조성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이제 수립 시행하고 있고 매년 세부 실행 계획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추진 성과를 보면 지금 글로벌 국제보호 지역 연구 훈련센터 유치라든지 제주 전역 생물 다양성 관리 지역 확대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환경 수도를 우리가 환경 수도라는 개념이 나는 그게 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는 사업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환경 수도라면 과연 무엇이 어떠한 개념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법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세계 환경 수도 특별법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해서 부결된 거고. 그래서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니까 소위 환경 중심 도시 지원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원희룡 지사님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거부하셔가지고 환경수도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면서 지금은 컨텐츠는 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제가 중간에 세계 환경수도라는 용어를 예. 제주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배경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쭉 했지만 환경 브랜드는 이미 3관왕을 차지했어요. 환경 브랜드는 이미 세계적인 것을 그렇죠. 했거든요. 2012년에 제주도가 IUCN이 하는 그 세계 그 자연보전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바르셀로나 가서 유치를 신청하는데 제주도민들은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하더라도 무대만 제공하고 우리에게 남는 이익이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유치 신청을 하면서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유치하면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도 있고 하니까 세계적인 환경 중심 도시, 세계 환경 허브가 되겠다고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세계 환경 수도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평가 기준과 이러한 것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됐지만 제주도가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 전략을 삼고 나아가게 하는 데는 굉장히 그 성과를 미쳤고 그 특별법 제정에 포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추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세계 환경 수도는 어디까지 왔다 아니면 아예 추진이 어려워서 멈추고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 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환경 수도를 그대로 이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9년에는 지금 우리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제주 동부가 환경 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 협약을 맺고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 지금 21년 이후에는 세계 환경 허브 도시 협의체가 이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7년도에 미리 개발된 환경 허브 평가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환경 허브 도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세계 환경 허브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IUCN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자연 보전 총회 하와이에서 열릴 때 이러한 시스템을 그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면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2016년 하와이 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020년 파리 그 회의는 취소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 환경 허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한 동북아 환경 수도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면서 처음 했던 세계 환경 수도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아니 뭐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목만 좋아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반대할 도민이 없고 심지어 정책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가 찬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최소한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환경수도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해 주는 게 맞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환경수도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짜가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도민이 반대할 분은 없고 이 정책은 적극 법적 제도적 받침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도민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 지금 1차 산업이 상당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수출을 좀 활성화시키고 산업화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야심 있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점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시점에 지금 19년도 수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1억 4,9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차 산업 수출액이 한 6,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전체 수출액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 12년도 당시에 그때는 한 77% 정도의 비중이 되었었는데 이제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제 38% 증가했는데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수산물은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해가지고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미국
등 같은 데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코로나19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경이 봉쇄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가능 지역을 찾아가지고 지금 1차 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훈진 대표님 어떻게? 정치적으로 우금민 지사 시절에는 이 정책 상당히 강조했지만 예. 원희룡 사 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이게 포장한다고 면세점 매출까지 포함해서 발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됐다. 지금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해상 물류 확보 등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제주산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정책적으로 쏟아붓는 게 더 지금 상황은 적절해 보입니다. 제주의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WTO 체제하면서 감귤의 어떤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니까 더더욱 농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중국만 하더라도 최상위 소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급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농수축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굉장히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기대만큼의 어떤 그 수출 성과는 이루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요, 우리 2차 종합계획을 이제 총괄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인구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좋겠는데. 1차 산업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 환경에 모여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거는 어쨌든 그 미사역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수출하는 게 축산물은 좀 되죠. 축산물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농산물을 수출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것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상물류비 지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 경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월동모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일어나면 거의 또 갈아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차 산업이 그 미사여고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저는 지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3차 종합계획을 만약에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1차 산업 부분에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차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인구 변화라든가 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됐고 또 어느 만큼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쭉 2018년도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힘든 상태인데. 외형적인 그런 그 지표들은 달성된 것이 많죠. 2021년까지 70만 인구 목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그 비슷한 수치에 와 있고요. 중국 관광객 300만 달성하는 것을 이미 초과 달성해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1차 산업의 비중을 낮춰야만 그 GDP 그 전체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 등 외형적인 성과는 창출됐지만 도민들이 인식하는 어떤 삶의 질이나 만족도나 이러한 것들이 그거에 부응해서 같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있고 성장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도민이 체감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소수나 다른 그룹, 다른 지역에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서 어떤 향후 3차 계획을 하더라도 정말 개발 이익이나 어떤 그 효과가 지역 사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그 도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요. 2차 종합계획을 보면서 국가적 시각이라 제주도민들 시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국가적 시각에서는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성공한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목적에는 거기는 도민의 삶의 질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시각에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부 유출을 막은 1등 공시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어떨 것인가. 예.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한 1,500만까지 늘어나고요. 집가 예. 상승되죠. 예. 또 그만큼 쌓여있는 건 쓰레기라든가 이런 예. 것 다 우리 도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예. 나름대로 집가 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제주 도청강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늘어나서 나름대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나마 좀 느렸습니다. 예, 공식지가 근데 상승으로 인해서. 자, 예. 향후가 문제라는 거죠. 예. 저는 아까 김태현 박사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예.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3차 종합계획을 만들 때는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럼 3차 종합계획을 국가적 시각에서 만들 것인가, 제주도민들 시각에서 만들 예. 것인가, 이게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좀 제일 마지막 주제로 토론하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예. 이 관광객 그 중국 관광객 예. 300만 명, 그다음 그 인구 70만 명, 예. 그러한 성과 중심의 플랜은 있는데 이것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예. 쓰레기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예.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정책에는 이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 부정적인 그 영향에 대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예. 그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2차 계획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주 대표님, 우리가 그 2018년 기준으로 GRDP도 18조 원을 넘어섰고 이런 경제 지표는 예, 나왔었는데 예.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라든가 뭐 예. 농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 농가 부채가 가 있고 예. 가계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임금 평균이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경제적인 양은 총량은 많아졌지만 예. 도민 개개인의 삶은 자유도시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또 하나 문제는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저희가 분명히 1차 산업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예. 종합계획도 되게 강조했는데 결국 19%에서 현재 11%로 떨어진 거죠. 이 부분 대부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우리한테는 이 계획을 통해서 농업이 더 잘 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 더 추세가 상당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 전략적으로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49,000개입니다. 이런 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예. 그 10년 지나고 나서는 더욱더 영세사업자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도민 대다수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예. 3차 때는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수입도 많이 증가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관광 수입도 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6조 정도 되는데 예. 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신라면에서 2조입니다. 예. 그다음에 JDC민에서 5천억이거든요. 2조 5천억을 단 세 군데 법인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6조를 벌면 뭐하냐. 예. 세 군데 가져가 버리면 도민에게 떨어지는 쉽게 말해 낙수가 적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민들도 3차 계획도 여전히 제대로 인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기획관님도 이 시점에서 좀 답변 겸 좀 뭐 성과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1차, 2차 종합계획을 하면서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히 많이 이제 기조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 아까 이제 계속 토론자분들께서 지적은 하고 계시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일자리라든지 도민 소득 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체감도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결국 우리 경제 성장에는 많이 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과하지 말아야 예. 될 부분이 경쟁력 중심의 계획은 예. 굉장히 빨리 달성할 수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이 공존력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코로나에 걸릴 예.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전체 도민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가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이 없도록 공존력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3차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탄탄하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국제자유 도시는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예. 됩니다. 기획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어떻든 이제 여러 가지 전략 과제들이 이제 그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에 따른 이제 도나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돼서 그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그 실집행률이 됩니까? 예, 지금 예.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5개년 투자계획이 한 12조 예. 4천억 정도 되는데 3개년을 따지면 한 17조 8천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예. 57% 정도 이제 달성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업은 투자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 이제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율이 한 75% 정도 돼가지고 투자 실적이 지금 양호합니다. 예. 특히 이제 5개년 투자 목표액 대비 3개년 투자 실적으로는 비율이 양호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 추진 기간이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할게요. 예. 저는 그 2차 종합계획을 평가하면서 1차와 2차가 괴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주도가 손해고 제주도민들이 손해라는 거죠. 분명히 1차 종합계획에서는 용역 보고서에 역기능에 대한 부분이 예. 적혀 있었거든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 2차 종합계획, 2차 때는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 역기능의 부분이. 예.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종합계획을 할 때는 1차, 2차, 예. 3차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역할은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차 때는 삼성전력연구원이 하고 지금은 예. 3차는 국토연구원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주연구원이 23년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를 제주연구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 예. 3차 때 물론 메인이 국토연구원이지만은 1차, 2차 냉정하게 평가해서 예. 디테일한 부분은 제주연구원이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 마지막 주제로 이제 과연 2차 종합계획에 도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3차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제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도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했던 게 제주미래 비전입니다. 예. 그 이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은 정해진 설문 몇 개의 범주 내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 알고 있느냐, 찬성하느냐, 좋아하느냐 정도만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도민에게 다가가기 예. 어려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예.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실제로 알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 방향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기관님, 그 도민과 함께하는 그 3차 종합계획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3차 종합계획은 이제 내년 5월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1차, 2차 종합계획 추진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1, 2차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 중에 이제 지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조정 기능이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JDC의 역할이 재정립도 좀 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1,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제 관광개발 등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3차 계획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조화롭게 이제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제 도민들이 직접 참여에 의한 수립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도 재정립이 필요하고 예. 어쨌든 종합적인 평가 체계도 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강호진 대표님. 예, 도민 참여 관련해서는 이제 김태현 박사님 주도하셨던 미래비전처럼 예. 다양한 도민이 참여해서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까지 담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존력 지수. 과거에는 투자 유치라든가 돈을 얼마 들어올 것인가가 예. 전략산업 핵심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공존력 지수를 개발해서 공존력이 3차 종합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저는 예. 그 지금 3차가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2차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국제 자유도시가 무엇인가? 예. 그 단어 자체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지금까지 도민들하고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평가를 할 때 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는 게 어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종합계획에도 국제 자유도시 어쨌든 비전을 넣을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게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러면 합의만 되면 좋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도 어쨌든 도민들의 시각에서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3차 종합계획에는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은 3차 종합계획을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평가를 하는데 꼭 이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예, 한 1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호진 대표님. 일단 예. 국제자유도시 개념 자체가 여전히 공무원도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 저는 명확하게 도민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미 성찰적 반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제목은 자유도시지만 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유도시를 좀 바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법의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따라서 이 과업의 내용도 좀 바뀌면서 도민의 공감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번 더 다루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 그 예. 국제자유도시 1차, 2차 종합계획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양산했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로부터 배우지는 예.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했을 때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1차, 2차 계획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서도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지 예.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예, 됩니다. 의원님.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1조 목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3차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예.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1, 2차 평가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우리 스스로가 예. 했으면 합니다. 10초 주시면 예,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장사하고 농업인데 20년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번 간판을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예. 이제 그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획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2차 종합계획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 공감대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계획이 사실 실현성이 좀 떨어지지만 도전적 과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종합계획에는 앞으로 이제 도민 도정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는 도민들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서 우리 수시로 공개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다음 3차 마지막 연속계획 토론은 도민이 함께하고 주인이 되는 그런 3차 종합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제주의 자원과 가치를 살리며 제주담을 지키는 그런 종합계획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